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인의 치아 건강 지킴이 김동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치과를 좀 꺼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네. 이제 넘기 힘든 문턱 중에 하나가 바로 치과의 문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고 미루면 정말 큰일 난다면서요. 그렇죠. 아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다 알고 있어요. 치과는 미루면 미룰수록 큰돈 들어가고 맞아요. 힘들어진다는 걸. 사실 조금만 충치 치료 있으면은 한 5분, 10분이면 끝낼 수 있는 거를 네. 뭐 이가 흔들린다던가 아니면 다 그렇죠. 부서졌다던가 이러면은 뭐 치료 기간 자체도 엄청 길어지고 이러니까 사실 치아는 이게 임플란트를 설명드리려고 오긴 했는데 네. 사실 임플란트라는 게 자기 치아하고 비교하면은 한 뭐 자기 치아가 100이면 임플란트는 90 정도예요. 네. 왜냐면은 임플란트는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움직임도 없고 이래서 씹을 때 조금 딱딱한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치아는 이렇게 혈류량도 충분하고 그리고 느낌, 감각도 느낄 수 있는데 임플란트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임플란트 많이 심고 나서 환자분들이 좀 불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씹는 느낌이 좀 덜하다. 잘 씹고 느낌이 좋아야 되는데 그럼요. 그것도 임플란트도 여러 개를 하게 되면은 더더욱이 그래요. 자기 치아들 사이사이에 임플란트가 박혀 있으면은 자기 치아들은 씹는데 느낌 좀 있고 그리고 위에 자기 치아고 아래 임플란트면은 위에 치아가 씹는 인대가 있기 때문에 쿠셔닝 작용을 하는데 네. 위에도 임플란트고 아래도 임플란트다. 그러면 이렇게 돌끼리 부딪히는 거거든요. 땅땅땅. 그러니까 소리가 좀 나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사실 뭐 자기 치아를 오래 쓰면 쓸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정말 치료를 조금만 쓸 때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자연 치아를 능가할 수는 없고 이제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제 많이 보편화된 방법이 임플란트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연 치아를 건강하게 지키는데 우리가 좀 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치아가 기능을 잃었을 때 예전에는 뭐 틀니도 많이 했었고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브릿지도 있었고요. 네.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하시더라고요. 젊은 네. 분들도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 해외랑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해외에서 임플란트 심는 수가 자체도 네. 우리나라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히도 국산 임플란트가 되게 많이 발전했어요. 정말 좋아요, 그죠? 정말 좋아요. 네. 요즘은 뭐 옛날에는 해외 임플란트들을 많이 썼었는데 해외 임플란트들을 쓰는 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네. 옛날에 해외 임플란트들보다 지금 국산 임플란트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더 좋군요. 네, 왜냐면은 네. 많이들 심으시니까 그렇죠. 워낙 많이 심으시니까 이게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 쌓이다 보니까 어떤 임플란트가 더 좋고 어떤 임플란트는 어떻게 심었을 때가 더 좋다라는 임상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임플란트보다 국내 임플란트들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틀니를 썼을 때는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잇몸 위에 얹어놓는 거잖아요. 얹어놓고 자기 치아 몇 개 있는 거에 틀니를 걸어 놓으니까 자기 치아가 흔들리면은 틀니도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지대치 같은 경우에는 틀니가 움직이면은 자기 치아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사실 씹는 거는 이렇게 씹잖아요. 네. 근데 틀니가 움직이면은 이를 앞으로 밀든가 옆으로 밀게 돼요. 근데 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있으면은 볼 쪽에 있는 뼈가 무조건 얇습니다. 무조건 얇으니까 힘을 밀리면은 이게 T4라 그래가지고 약간 외상성 교합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뼈가 더 녹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치아도 금방 망가질 수도 있고 틀니로 인해서. 틀니로 인해서 네. 그 틀니 근데 임플란트 여러 개 심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임시 틀니도 많이 해드렸었는데 일단 당연히 입안이 얼마나 민감해요. 네. 정말 민감하니까 틀니 그 두껍고 큰 게 적응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럼 뱉어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못 쓰겠다고 버려버리시고. 그래서 틀니하고 비교하면 임플란트는 정말 자기 치아하고 정말 비슷한 정도까지 씹을 수가 있게 만들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는 이제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 임플란트 역사가 이제 반 100년 정도 됐다고 해도 그렇죠. 되나 한 50년 정도. 그동안 엄청난 비약적으로 좀 발전했다면서요? 네, 임플란트가 한 80년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임플란트가 나오고 국산 임플란트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임플란트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그 당시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티타늄을 어떤 방식의 표면 처리를 하느냐. 표면 처리라는 거는 사실 임플란트가 티타늄이 뼈에 붙으려면은 어떻게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야지 그쵸. 빨리 붙냐.
그 단단하게 붙냐 네. 이거였는데 네. 처음에 임플란트가 나왔을 때 개념은 뼈 안에 임플란트를 넣어놓는 거였어요. 아. 넣어놓는 거면은 뼈가 슬슬슬슬슬 와서 임플란트에 딱 붙게 이런 개념이었고 이게 또 일정하게 그냥 티타늄 덩어리면은 표면이 매끈하잖아요. 매끈하면은 뼈가 달라붙어도 이제 표면적이라는 게 좀 적어져요. 근데 이 임플란트 표면을 거칠게 만들고 그래서 막 모래 샌딩을 하고 산으로 처리를 해서 표면을 되게 울퉁불퉁하게 만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표면적이 거의 100배 이상 늘어나요. 표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뼈가 붙는 데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단단해지는 더 단단해지는 네.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요새 임플란트는 그래서 어떻게까지 왔냐면은 사실 표면을 거칠게 만든다. 네. 오케이. 거칠게 만든 표면에 이제 탄소에 대한 슬러지가 붙어요. 임플란트가 오래되면은 예. 무슨 얘기냐면은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친수성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수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임플란트 표면에 이제 은전화가 만들어지거든요. 어려운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자석으로 따지면은 N극하고 N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또 이거를 나중에 또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네. 불편해지는 건 아니고 아닌가요? 이게 피가 와서 싹 달라붙고 네. 세포들이 와서 달라붙어줘야 되는데 안 달라붙는 안 거죠. 달라붙어요. 그렇죠. 안 달라붙으니까 얘가 피를 쭉 빨아들일 수 있게 어떻게 표면 처리를 바꿀 수 있느냐까지 이제 더 이제 개념이 진화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UV를 쏜다. 아니면 플라즈마 처리를 한다. 네.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 플라즈마 처리라는 거는 이 표면적이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임플란트 표면에도 때가 달라붙어요. 만들어진 때 오래되면 될수록 점점점 카본 슬러지가 달라붙거든요. 아직 입안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전 상태에서 예. 왜냐하면은 픽스처는 분명히 멸균이 돼요. 멸균이 되고 플라스틱 케이스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플라스틱 케이스는 당연히 플라스틱이니까 탄소가 있어요. 이 탄소들이 와가지고 임플란트 표면에 달라붙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임플란트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색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럼 이가 때가 껴 있는 거를 백혈구가 와서 그 때를 다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깨끗해진 표면에 이제 뼈가 와서 들러붙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플라즈마 처리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카본 슬러지를 떼내요, 플라즈마가. 그러면은 임플란트가 딱 나오자마자 그 깨끗한 표면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피가 싹 와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친수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좀 진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냥 임플란트 식립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더 잘 정착을 해서 오래오래 우리가 임플란트를 쓸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이 네.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플란트 성공의 열쇠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골 유착이잖아요. 네, 그렇죠. 잘 달라붙는지. 그래서 그쪽으로 되게 많이 좀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골유착이라는 게 사실 네.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 안에 임플란트 넣어놓기 때문에 이 넣어놓은 거에 뼈가 달라붙는 데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한참 기다려요. 한참 기다렸어요. 아래 거는 뭐 4달, 뭐 6달도 기다리고 위에 거는 네. 1년까지도 기다렸었는데 이게 초기 고정이라는 게 임플란트가 뼈 안에 들어가고 나면은 뼈가 와서 달라붙는 기간 동안에 이 수치가 있어요. 임플란트가 움직이는 수치를 저희가 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보통 심었을 때 한 달 정도까지 밑으로 쭉 떨어졌다가 한 달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ISQ 이제 밸류가 좀씩 좀 떨어지는 이유는 이 임플란트 주변에 골이 이제 리모델링이 됩니다. 새롭게. 새롭게 네. 리모델링이 되면서 이 리모델링 되는 뼈들이 임플란트에 달라붙는 거잖아요. 근데 드릴을 하고서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 임플란트하고 뼈 사이에 갭이 있어요. 이 갭이 있는데 이 갭이 조금 이제 무뎌졌다가 그러니까 우분본이라 그래서 약간 어설픈 본이 들러붙었다가 그 다음부터 뼈가 단단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수치가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임플란트 심었을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은 한 달 동안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달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 나온 임플란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네. 것들은 이 ISQ 밸류가 심으면서부터 바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약간 떨어지는 기간이 떨어지기가 없고. 없고. 왜냐하면은 임플란트가 붙을 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가 달라붙으면은 네. 뼈가 좀 더 잘 그쵸.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저도 선생님한테 가고 선생님도 저한테 와요. 그래 금방 가까워. 금방 가까워지잖아요. 네. 그죠? 그것처럼 피가 많이 들러붙어 있으면은 임플란트 주변부터 이제 뼈가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임플란트 세포들이 조골세포들이 가려면은 이 조골세포라는 뼈를 만드는 세포거든요. 그러면은 피 있으면 피부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럼 그걸 타고 들어와요. 그걸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중간에 사다리를 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빨리 올 수 더 있게. 빨리 올 수 있게. 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카본 슬러지가 있으면은 백혈구가 와서 그걸 잡아먹어서 깨끗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이 깨끗하게 만드는 이 시간이 백혈구가 와서 그걸 제거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만큼 이제 뼈가 더 빨리 붙게 되는 거예요. 예, 사진 하나 아까 더 네. 보면서 설명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네. 요게 이제 ISQ를 그래프로 나타낸 네, 맞습니다. 거죠? 예. 보시면은 이제 1주, 2주, 3주, 4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1주째부터 보면은 2주, 3주, 4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조금 씩. 수치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훨씬 더 빨리 붙죠. 네, 다음 사진 또 볼게요. 네. 다음 그래프는 요거는 이제 연령별로 달라지는 건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초기 고정이 얼마가 나왔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네. 초기 고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임플란트 딱 심자마자 움직임이에요. 사실 임플란트는 심어졌을 때 움직이면 안 돼요. 왜 움직이면 안 되냐면은 심어졌고 나서 움직이게 되면은 몸에서 얘를 이물질로 생각해 버립니다. 이물질로 생각하니까 이물질이 되면은 당연히 주변으로 뭐가 붙냐면은 뼈가 달라붙는 게 아니라 연조직이 달라붙어요. 백혈구가 죽으면서 농이 생기고 골을 파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뼈를 더 망가뜨리기 때문에 절대 심어진 임플란트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 ISQ 밸류를 보면은 보통은 심자마자는 보통 60, 70, 80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70 정도 되면 되게 안정적인 거예요. 네. 안정적인 건데 80이 됐다는 얘기는 너무 세게 고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과고정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수치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고 보면은 60, 70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과고정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치가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주 단위예요. 월 단위가 아니고. 위크라고 돼 있네요. 네, 일주 단위로 쟀을 때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초기 고정부터 시작해서 임플란트가 뼈에 붙는 것까지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뭐 길게 설명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게 네. 입안에 들어가서 단단하게 빠르게 좀 붙어야지 잘 정착이 되는 거다. 네. 그래야지 우리가 오래오래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기 네.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더욱더 빠르게 우리 입안에서 우리 잇몸뼈 안에서 임플란트가 잘 심어질 수 있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나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잇몸뼈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기 위해서 아까 친수성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것도 한번 그림 보면서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일반 그러니까 아무런 처리하지 않고 좀 시간이 좀 지난 임플란트예요. 이건 다 케이스 이게 뜯자마자거든요. 보시면은 일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간색 이 피 모양의 색깔을 해놓은 건데 거기에 댔을 때 이게 차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플라즈마 임플란트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넣으면은 임플란트 주변으로 이렇게 쭉 따라 올라오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UV하고 플라즈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UV 같은 경우에는 친수성을 확실히 높여줘요. 네. 근데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본 슬러지도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UV하고 플라즈마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UV는 빛이거든요. 네. 빛이다 보니까 빛을 쏘게 되면은 당연히 빛이 들어갈 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은 UV가 도달을 못하게 돼요. 근데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간 반기체 형태거든요. 그래갖고 표면을 쭉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더 균일하게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 이게 피가 좀 잘 들러붙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럼 이제 플라즈마 방식으로 많이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좋습니다. 김동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빠른 뼈 재생과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하고 있거나 혹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친수 효과를 강화시킨 플라즈마를 처리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이런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좀 간단하게 네. 짚어볼게요. 네, 이거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당연히 빨리 붙으니까 빨리 붙게 되면은 회복 기간이 훨씬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염증을 많이 일으키지 않아요. 사실 또 표면도 보면은 얘는 이 플라즈마는 이게 처리를 하면은 멸균 효과가 엄청나요.
그래서 멸균 효과 99.9%의 멸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염증을 안 일으키게 그죠. 되네요. 네. 그 픽스처는 정말 깨끗해야 되거든요. 몸 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픽스처가 들어가는 표면 자체가 완전히 소독이 되기 때문에 교차 감염의 위험성도 줄어들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단백질이건 조골세포건 와서 빨리 달라붙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네. 아까 막 헤맸는데 이야기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쉽게 정말 우리 잇몸 안에서 뼈 안에서 정말 단단하게 네. 잘 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임플란트가 진화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첨단에 와 있는 게 네. 플라즈마 임플란트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느 분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플라즈마 임플란트를 했을 때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치료 대상군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어떤 분이든 훨씬 네. 더 빠른 효과를 나타내긴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전신질환 앓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뭐 당뇨 특히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뼈가 안 좋으신 맞아요. 이유가 당뇨는 이제 뼈가 좀 피가 좀 끈적끈적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혈류량이 줄어들어요. 아. 모든 치료의 첫 번째 회복 조건은 원활한 혈류량입니다. 피가 잘 돌아야지 세포들도 오고 영양분도 받기 때문에 본의 리모델링도 훨씬 더 이제 당뇨 이게 혈류량이 중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임플란트 심어서 회복 기간도 조금 늦긴 하지만 길죠. 나중에 부작용 확률도 훨씬 높아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혈류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뼈가 임플란트랑 꽉 붙어 있어야지 당연히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당뇨, 고혈압 등의 전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많이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보다 빠른 회복을 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플라즈마 임플란트가 도움이 되겠네요. 네, 예. 사실 한국 분들은 오래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급하죠? 네, 네, 급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제 환자분들도 다 바쁘고요. 바쁘고 또 심자마자 어. 임시차라도 좀 넣어달라고. 왜냐하면은 딱 이가 당연히 있다가 없으니까. 없으면은 불편하고 맞아요. 사실 암내 같은 경우에는 이가 없으면은 사회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저도 임시차를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옛날에 임시차가 들어갔을 경우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일단 초기 고정이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차가 들어가면은 위에랑 아니냐 닿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한 달 정도 이제 임플란트가 조금 이렇게 뼈하고 느슨하게 되는 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 기간 동안에 아랫게 친다던가 닿게 돼서 움직임이 생겨버리면은 바로 몸에서는 얘는 이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염증이 확 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가 쏙 빠져요. 실패할 수 있는 실패할 거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렇기 아. 때문에 옛날에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내비두자. 정말 건드리지도 말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임플란트 심고 뼈 안에다가 임플란트 위에 뚜껑을 조그만 거 단 다음에 잇몸으로 위를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아주. 근데 요즘은 사실 잇몸이 완전히 덮진 않고 위에 뚜껑을 먼저 달아놓거든요. 완전히 덮어버리면은 잇몸을 다시 째는 수술이 필요하니까. 그쵸, 한번 더. 그래서 웬만하면 환자분들을 좀 덜 힘들게 하고 빨리빨리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뚜껑도 달아놓고 임시차도 달아놓는데 이럴 때 정말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럴 때 플라즈마를 쓰니까 훨씬 더 예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렇군요. 많이 쓰기 시작을 했어요. 네, 좋습니다. 플라즈마 임플란트를 이제 치료를 받았을 때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치료 대상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플라즈마 임플란트는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빠른 뼈 재생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임플란트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또 해주고 계시네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이 욱신거리고 아픕니다. 6개월 전에 위쪽 앞니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는데 지금 이제 잇몸이 좀 아프다고 하셨는데 관리가 좀 덜 되셨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임플란트 심고 나서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는 뼈에 붙는다라는 건 일단 기정사실로 보는 거고 지금은 요새 컨셉이 또 어떻게 되냐면은 잇몸하고 임플란트 중간에 있는 기둥도 붙인다. 왜냐면은
잇몸하고 임플란트 중간에 기둥이 떨어지게 되면은 얘가 팔락팔락팔락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안으로 음식물 찌꺼기나 아니면 세균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이 픽스처뿐만 아니라 어버트먼트 네. 가운데 중간 기둥 있잖아요. 네. 기둥 부분도 잇몸하고 붙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잇몸에 대한 염증이나 이런 반응이 진짜 줄어들어요. 네. 사실 이 플라즈마 여기서도 플라즈마 얘기하기가 좋은가? 근데 어버트먼트도 플라즈마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어버트먼트도 임플란트 플라즈마 처리를 하게 되면은 표면이 소독이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세포에 대한 이게 친수성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피델리엄 정션이라는 게 있는데 잇몸하고 어버트 사이에서도 세포들이 와서 붙어요. 붙는데 그러니까 붙게 되면은 아주 단단하게는 아니지만 외부 환경에는 열리지 않을 만큼 붙어요. 그렇게 되면 잇몸 건강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치과에 가셔서 검사를 좀 받아 보셔야겠네요. 지금 네. 잇몸 계속 아프신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네네네. 드니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분의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분이시고 자영업을 하고 계시대요. 5년 전에 심었던 임플란트가 깨졌습니다라고 하셨고 이걸 고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심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5년 정도 됐으면은 뼈 안에 묻혀 있는 임플란트는 멀쩡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깨졌다는 얘기는 임플란트 머리 윗부분, 크라운 부분 네. 거기에 사기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기 부분이 이제 살짝 깨져나가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네. 그러면은 머리 부분만 이제 다시 만드셔도 되고 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르코니아를 이용하거든요. 지르코니아를 이용하게 되면은 지르코니아는 컴퓨터로 디자인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깨졌다고 하면은 저희는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디자인 파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출력하듯이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다시 본을 떠서 처음부터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 부분만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렇군요. 그래서 크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네. 같고 윗부분만 다시 만드시면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단을 내려드리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의 안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 이런 플라즈마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질 수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사례를 만나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65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에 거 부분 틀니를 쓰시다가 앞니가 빠진 상태에서 그냥 그 부분 틀니를 계속 쓰신 거예요. 앞니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틀니를 붙잡아줄 것도 없었는데 없죠. 이게 막 움직이지 틀니가. 틀니가 막 움직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저 잇몸 위에 쪽 빨갛게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섬유성 증식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저 증식이 일어나면은 증식이 일어난 부분은 계속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저런 게 너무 오래될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매끈해야 되는 거죠? 원래 매끈해야 돼요. 잇몸이 매끈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렇게 오래 쓰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랫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진을 보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뼈가 뿌리 끝에까지 다 녹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아서 흔들면은 이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되게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네. 그래갖고 이 상태로 병원에 오셨었는데 사실 보시면은 콧구멍 밑에 쪽에 또 뼈가 별로 없고 사이너스 상악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상악동 쪽까지 뼈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럴 때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상악동에 뼈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잇몸을 싹 정리를 한 다음에 틀니를 꽤 한 1년 넘게 쓰시다가 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심고 그 상태 또 6개월 기다리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데까지 총 2년을 잡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2년 동안 식사를 못 하시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살이 병이 더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병도 생기시고 살도 쭉쭉 빠지시고 그렇죠. 일단 얼굴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합주기가 되시고 맞아요. 이렇게 되시는데 이분도 플라즈마 처리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심으면서 사실 치료 기간은 5개월 걸렸거든요. 치료 기간 정말 되게 많이 단축을 시켰어요. 아래쪽에 뼈 찾는 것만 해도 옛날에 5개월을 봤는데 맞아요. 5개월 안에 마무리를 해드렸고 네. 예후도 되게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중간에 임플란트를 심고 근데 식사를 못 하시니까 저희는 저건 임시치아는 바로 들어갔어요. 그날. 그날 임시치아 바로 들어가서 임시치아 상태로 5개월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이가 있고 식사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네. 저걸로 그냥 자기 치아처럼 어느 정도 쓰시다가 마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네. 그 5개월 동안 기간을 기다린 것 중에서 하나도 저 잇몸도 깨끗하게 아무는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위쪽에. 네, 위쪽에. 잇몸이 저것도 다 잘라냈거든요, 사실. 다 잘라내고 다 꼬맨 다음에 형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수술을 했던 건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5개월밖에 안 걸렸으면은 사실상 정말 단축했어요. 예. 사실상 완전히 이 하기 전에 임시차 또 원래 처음 들어갔던 임시차 말고 또 잇몸에 맞는 임시차를 한번 또 만들거든요. 네. 잇몸을 또 만드는 거 그거는 2달이면 끝났어요. 네. 그 상태에서 잇몸을 깨끗하게 아물고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 거지. 사실 기간 자체는 정말 되게 획기적으로 좀 되게 줄였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 완성된 모습 사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야, 이게 다른 분 같은데. 다른 분 같죠? 같은 분이신데 사실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만들고 코 밑에 그렇게 염증이 엄청 심한 상태에서 이 뼈가 다 주저앉았었던 거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기를 뼈를 사실 저 밑을 뼈를 만들 수는 없어요. 뼈를 만들 수는 없는데 요새는 기술이 되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임플란트 들어간 머리 부분이 크라운 부분 있잖아요. 네. 크라운 부분도 틀니 형태랑 비슷하게 만들면서 립 서포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요 위에까지? 위에까지 네. 디자인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근데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분인 줄 알았어. 사실 여기가 좀 꺼지게 되면 훨씬 연세가 연세가 들어 많아 보이죠. 보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됐으면은 사실 아래 건 이가 있었고 위에 건 이가 없었잖아요. 그쵸. 틀니를 이런 식으로 오래 쓰게 되면은 컨비네이션 신드롬이라 그래서 아랫니가 위에 쪽 틀니를 치면서 코 밑에 있는 뼈들이 싹 없어져요. 되게 확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틀니를 빼면은 얼굴 형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네. 그리고 턱이 점점 더 앞으로 나옵니다. 아래턱이. 아래턱이 약간 점점 부정겹처럼. 이렇게. 부정겹처럼 예. 아래턱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정말 많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백설공주에서 나오는 마녀들이나 이런 분들도 맞아요. 턱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네. 묘사가 되잖아요. 이게 다 면이 변하네요. 네, 그 얼굴이 이렇게 턱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붙잡아 줄 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플라즈마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4세 남성분의 사례인데요. 이분도 전체
임플란트 하셨네요. 네네. 네. 위에 거 전체 임플란트 하고 아래쪽에는 안 좋았던 어금 쪽만 임플란트 심었고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려요. 자기 이를 굳이 이제 살릴 수 있는 이들을 다 뽑지는 않거든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치아하고 뭐가 됐든 위에 거랑 아래 임플란트랑 치아가 닿아도 자기 치아랑 닿는 게 훨씬 더 씹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살릴 수 있는 건 다 살리고 어쩔 수 없는 것만 뽑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그래도 이 환자분은 옛날에 틀니를 위에 거를 좀 오래 좀 쓰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잇몸 자체는 말끔하게 있어요. 괜찮네요. 잇몸 말끔하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면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임시 틀니 대신에 임시 치아를 다 들어갔어요. 붙여놓는 치아가 들어가니까 일상생활은 바로 하실 수 있었고 네. 그다음에 치료 기간도 3개월 걸렸다고 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가 붙어서 임시 치아를 자기 치아로 바꿔주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보거든요. 이렇게 그 기간 빼면은 사실 2달이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분도 상악동 쪽에는 뼈이식이 다 들어갔어요. 네. 상악동 쪽에 뼈이식이 들어갔어도 사실 상악동이 뼈가 단단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예전에는 최소 8개월을 봤어요. 네. 8개월을 봤는데 플라즈마가 처리가 돼 있고 상악동 안쪽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네. 빈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지는 공간이에요. 그쵸. 뼈 안쪽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뼈 이식한 게 피랑 잘 섞여서 잘 위에 올라가서 공간만 잘 잡아주고 있으면은 뼈가 잘 차올라요. 생각보다 좀 일찍 차올라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럴 때 옛날 같은 옆에를 구멍을 내 가지고 상악동 쪽으로 이렇게 뼈이식을 막 해서 그래서 이제 뼈를 먼저 넣어놓고 임플란트 심는 방법을 좀 그쵸. 했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뼈를 밀어 올리는 방향을 또 선호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아프고 회복 시간이 빨라야 되니까 잇몸을 많이 째면 찔수록 아프거든요. 그렇죠. 사실 회복도 늦어지고. 회복도 늦어지고 예.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아픈 거는 사실 뼈 안에 박혀서 아프진 않고 잇몸 때문에 아파요. 신경 자체는 통증을 느끼는 건 뼈 안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잇몸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잇몸 부분을 조금 째고 덜 건드릴수록 환자분은 통증도 덜하고 회복 기간도 훨씬 빨라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이렇게 완성이 됐고 완성된 모습 한번 비교해 보죠. 네. 예. 이분도 전체적으로 좀 여기가 달라지셨어요. 네, 달라졌어요. 예. 뻗어질 때 바깥으로 빼주니까. 이거는 저희는 그러니까 요새는 또 어떤 기술이 있냐면은 얼굴을 스캔을 해요. 얼굴 전체 스캔을 해서 네. 얼굴 형태를 보고 구강을 살짝 위로 올린 형태를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임시차를 디자인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가 들어가고 나면은 어떻게 여기가 튀어나올 수 있고 어떤 모습이 되겠다는 것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야, 좋네요. 네, 좋아요. 예. 그래서 플라즈마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해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걸려온 전화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6입니다. 네, 66세시고 지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저희 김동현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임플란트를 아래 어금니 쪽으로 2개를 심었거든요. 네. 2개를 심어가지고 계속 암수가 안 했는데 네. 한 2년쯤 됐는데 네. 전번에 사탕을 한번 깨물다가 그걸 깨물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조금 안 좋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2달쯤 됐는데 이빨이 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가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탕 드시고 나서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는 거죠? 예. 이게 임플란트가 흔들릴 때 사실 임플란트하고 위 머리 부분하고 나사로 조이거든요. 예. 나사로 또 하나의 나사가 들어가요. 근데 이 나사가 만약에 약간 풀려가지고 움직임이 있으면은 머리 부분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아니면은 임플란트 그 접착제로 그 머리 부분하고 또 붙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탕 같은 것 때문에 끈적끈적한 게 그걸 바깥으로 이제 당길 수가 있어요. 붙어가지고 그러면 예. 접착제가 녹았을 때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흔들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흔들리면서 임플란트 자체에 자극을 준다기보다는 주변에는 잇몸에 자극을 자꾸 주거든요. 예. 자극을 자꾸 주게 되면 그 잇몸이 부어오를 수가 있어요. 약간 좀 통증도 근데 있고. 아직 이쪽에 통증도 한 번도 없었고요. 네. 그러고 흔들리는 것도 한 이틀, 3일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좀 얇은 걸 씹으면은 조금 이제 좀 통증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좀 통증 아프지는 않은데. 네.
그랬거든요. 좀 시큼시큼하니 그랬는데. 시큼시큼한 것도 사실 만약에 이게 임플란트가 예. 뼈에서 완전히 떨어졌으면은 되게 예. 그 부분이 엄청 시리거든요, 씹을 때. 되게 그 시진 않아요. 그러면은 아마 그냥 이렇게 이빨 아무것도 안 넣고 이빨 운니하고 아랫니하고 꾹꾹 밀라면은요. 네. 이렇게 입만 이렇게 하면은 아무지도 않아요. 아마 그러면은 그 안에 중간에 있는 나사가 풀렸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럴 예. 경우에는 나사만 간단하게 조여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닐 것 같아요. 다행히. 예, 만약에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씹었을 때 통증이 되게 심하게 오거든요. 만약에 임플란트가 뼈에서 떨어졌으면은 씹을 때 되게 아파요. 네. 근데 그거 아니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그냥 집 나이는 60이에요. 네, 60대시고 지금 어떤 점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지 김동희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성으로 60대인데요. 네네. 한 16년에서 17년 됐어요. 임플란트 하는 거는요. 네. 근데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오늘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네. 임플란트가 다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네. 거기 이제 뼈 이식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꼭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 임플란트가 빠졌을 경우에는 예. 임플란트 빠진 부분에 뼈는 이게 빠졌다는 얘기는 그 주변으로 뼈를 다 녹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가 정말 뿌리 끝에 2mm만 붙어 있어도 임플란트 안 빠지거든요. 예. 그럼 빠졌다는 얘기는 완전히 뿌리 끝에까지 다 뼈가 녹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뽑고 나서 사실 주변으로 뼈가 어느 정도 차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뼈가 차들어가는 게 약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임플란트가 빠졌다는 얘기는 밑에 쪽으로도 뼈가 녹았지만 볼 쪽으로도 다 뼈가 녹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볼 쪽으로 있는 뼈가 녹은 상태를 뼈 이식을 안 해주게 되면은 약간 움푹하게 파진 상태로 이제 이게 아물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을 때 그 뼈가 너무 얇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뼈 이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은 이제 뼈 이식 기술도 되게 많이 발전해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막 아프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시는 게 좋긴 해요, 뼈 이식은. 예. 그런 다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궁금한 점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화 주신 분들 보니까 임플란트를 이제 치료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치료 받은 뒤에 관리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사탕 같은 거 드셨다고 네. 했는데 좀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을까요? 어떤 부분 좀 주의할 점 있을까요? 이게 사실 임플란트에 대한 기대치가 보통 임플란트 심으신 분들 네. 너무 높아요. 그렇죠. 이제 너무 좋고 또 네, 막 너무 씹고 좋고 왜냐면 못 씹다 씹으시니까 너무 잘 씹으시는데 네. 사실 임플란트는 아까 이렇게 위에는 사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충격에 대해서 임플란트가 다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대나 이런 것 쪽에서 분산받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너무 딱딱한 걸 씹히시게 되면은 네. 크라운이 잘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쵸. 아까 환자분이 이 뼈 이식은 꼭 해야 되냐고 네, 여쭤보셨잖아요. 네, 네. 그게 임플란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앞쪽으로 뒤쪽으로 최소한 뼈가 1mm는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뼈가 생길 때 단단한 뼈가 있고 그 안에 약간 무른 뼈가 있어요. 근데 그 단단한 뼈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네. 뼈 자체가 너무 치밀하기 때문에. 근데 안쪽에 있는 무른 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영양분 공급도 잘 돼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을 때 우리 첫 번째 목표는 이 안에 단단한 뼈 안쪽에 심어주는 게 이게 목표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뼈가 너무 이렇게 쑥 꺼져버려서 이 1mm, 1mm도 못 남긴다. 그렇죠. 못 남기게 되면은 당연히 이 볼 쪽에 있는 임플란트 심었을 때 여기 뼈가 오히려 녹는 경우가 생겨요. 혈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이제 이 거친 부분이 잇몸 바깥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훨씬 더 음식물도 잘 끼고 염증이 잘 일어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적이 워낙에 거칠고 많기 때문에 세포가 세균이 들러붙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뼈가 더 빨리 녹게 되고 그다음에 훨씬 더 씹고 나서 여기 눌렀을 때 불편하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뼈 이식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뼈 이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를 이제 함에 있어서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기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걸 많이 보완한 사례가 이제 바로 플라즈마 임플란트 치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저희는 플라즈마 임플란트 치료 사례를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8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플란트 하셨고 치료 기간은 7개월 정도 걸리셨네요. 네. 예, 이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치아가 일단 좀 남아 있는 상태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이가 좀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 치아도 사실 보면은 엑스레이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게 염증이 엄청 심했어요. 염증이 엄청 심해가지고 남아 있는 치아를 거의 살릴 수가 없는 지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예전에 심었던 임플란트는 저희는 몇 개는 살렸어요. 살릴 수 있는 건 네. 살려주는 게 좋으니까. 네네. 그래서 중간에 살릴 수 있는 건 살렸고 이분 같은 경우는 총 치료 기간이 7개월에 걸리고 뭐 10회 내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임시치아 만들고 뭐 하는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오셨었고 7개월에 걸린 이유는 네. 이분이 이제 한국 분이 아니셨거든요. 아. 외국에 사시는 분이라서 네. 한국에 내원하는 횟수가 그러니까 내원하는 기간이 되게 조금 어려우셨던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시는 분들도 사실 한국 들어오셔서 임플란트 심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한국처럼 이렇게 빨리 임플란트를 마무리해드리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왜냐면 플라즈마 이런 것도 사실 원천 기술은 거의 다 한국 거예요. 한국에서 네. 임플란트를 워낙 많이 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끝내야 수 있을까라는 데 연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분이셨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임플란트 심는 이제 기술 격차가 엄청나게 커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기간이 중간에 몇 달이 떠버리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분들 플라즈마를 심어줬던 이유도 뭐냐면은 심어놓고 일본은 다시 해외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탈이 나면 안 돼요. 탈이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또 올 수가 없으니까. 바로 오실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임시차를 해놓고 나서 임시차 바로 붙이고 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임플란트가 빠진다던가 아니면 통증이 생겨버리면은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또 그래서 더 플라즈마를 많이 이제 심게 됐는데 네네. 외국 분들이 워낙 많이 오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예후를 보였어요. 그러네요. 심어서 그 다음에 임시차가 흔들리는 것도 없었고 마무리까지 한 방에 끝내서. 네,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플라즈마 임플란트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빠른 뼈 재생과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는 분들은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김동현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9세 환자분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고 여성분이시고 전체 임플란트 이분도 하셨나요? 위에 거 네, 하나는 위쪽. 살렸어요. 예. 원래는 다 뽑을까 하다가 하나라도 살렸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환자분들 생각을 해서 일단 하나는 살렸는데 네. 어쨌든 뭐 관리만 잘하면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거의 다 뽑혀 있는 상태로 오셔가지고 아래 거는 다 뽑고 한쪽 부분만 마찬가지로 이제 한쪽 부분은 살렸어요. 웬만하면 살렸으면 해서. 네, 사실은 사진에 보니까 치아가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이게 다 이제 문제가 생겼던 상태였던 네네. 거죠. 치아가 너무 덜렁덜렁거리기도 하고 이래서 네네. 그리고 이게 여성분이셨는데 이분도 이제 외국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계셨으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임플란트가 이제 확실히 뭐 빨리 심고 이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네. 이분도 외국 분을 치료를 해드린 거라서 네. 총 치료 기간이 3개월이면은 이제 나갔다가 들어온 기간이에요. 사실. 이분도 네. 예. 그래서 이분도 심으면서 바로 임시차를 다 올리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탈이 나면 안 되니까 심는 저도 이제 좀 긴장되셨겠어요. 긴장되고 그래서 플라즈마 처리를 해서 이제 개수를 조금 더 약간 더 원래 심는 것보다 한두 개 좀 더 심어가지고 그쵸, 튼튼하게 튼튼하게. 붙게 예. 만들어놨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뽑은 지가 좀 오래되셨기 때문에 보면 뼈가 엄청 얇았어요. 그렇죠. 뼈가 엄청 얇아가지고 이렇게 얇은 쪽에도 뼈 이식도 하면서 물론
뼈도 플라즈마 처리가 됩니다. 네, 플라즈마 처리라는 게 사실 친수성을 높여주고 세균을 없애주고 세포 적합성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예. 치과에서 쓰는 대부분의 경우는 플라즈마 처리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일찍 끝냈습니다. 네. 자, 이분 치료 완성된 모습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또 다른 분 같네요, 진짜. 네, 이뻐지셨죠? 예. 사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는 부분 네. 치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리적인 효과도 많이 기대를 네. 하셨을 텐데 굉장히 좀 만족을 하셨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바로 이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네. 자, 이분도 결국 아랫니를 다 거의 뽑았습니다. 뽑으신 네, 상태네요. 아랫니 뭐 남아있는 예. 것도 마찬가지로 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먼저 디자인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아래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해봤을 때 아랫니의 위치가 위에 거랑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뽑는 경우도 생겨요. 네. 왜냐하면은 만들어 놓고 아랫니의 위치 때문에 씹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서 불편할 경우 생기기 때문에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분도 외국에서 오셨어요. 예. 외국에서 오셨는데 사실 외국에서 오셨을 때 우리나라가 빨리 끝나기도 하고 잘 심어주기도 하고 네. 임플란트 하나 심는데 보통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2년을 잡더라고요. 와. 그리고 일단 비용도 자체도 네. 우리나라는 많이 심으니까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한 거고 맞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케이스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당연히 접근도가 떨어지니까 그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우리나라 한 3배,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해드리는데 이렇게 빨리 해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사실 저 항상 저희는 이렇게 해드릴 때 긴장하고 해요, 사실.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대표에서 아주 네. 치료 사례들을 많이 만들고 계신데, 야, 이분도 한 뭐 10년, 2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확실히 네. 치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얼굴엔 정말 중요해요. 네, 좋습니다. 64세 남성분의 플라즈마 임플란트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법 중에서 다양한 치료법 중에 플라즈마 임플란트 치료는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치료든 환자의 상태와 적합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 중에서 플라즈마 임플란트 알아봤고 치료를 고려 중인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방송 보시고 네. 그분들이 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임플란트는 자기 치아보다는 어쨌든 아까부터 강조한 거지만 자기 치아가 최고 좋아요. 그래서 점점 자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기술도 훨씬 예전보다는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기 치아를 좀 살리셨으면 좋겠고 네. 임플란트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에는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네. 없는 것보단 낫다 하고 관리를 사실 임플란트 심어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관리 지옥이 생깁니다. 더 꼼꼼하게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내 치아보다도. 왜냐하면 자기 치아는 중간중간 사이사이 잇몸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도 좀 들키기도 하고 훨씬 더 이제 만약에 치아가 움직이더라도 같이 움직이니까 맞아요. 좋은데 임플란트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 나머지 자기 치아가 움직이면 음식물도 많이 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도 꾸준히 수리를 해드리거든요, 저희는. 네. 그러면서 훨씬 더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오래 쓰셔야죠. 맞아요. 임플란트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관리 지옥이 시작된다는 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들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동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참 좋죠.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